아, 여러분들 휴일 잘 보내고 있습니까? 아,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듣는 그 행동 요령이 있죠. 손을 씻어라. 그리고 항상 마스크를 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옆을 피해라. 사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버스도 타야 되고, 지하철도 타야 되고, 또 우리 마트도 가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사용했던 어떤 손잡이도 만질 수 있고, 또 함께 이용했던 그런 공간에서 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해야죠. 근데 만약에 피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면역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다뤄야 될 내용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와 세균은 다르죠. 세균은 음식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반드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바로 번식을 하고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와 확산을 하기 위해서 이 세균들이 우리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는가, 이게. 우선 첫 번째는 피하는 게 원칙입니다. 피하는 게 원칙이고, 두 번째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의 정폭, 그 다음에 양쪽으로 정식을 못하게 전염됐다면 죽이거나 무기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면역세포가 하는 역할이죠.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 면역세포가 우리 군인과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군인이 우리 군대가 강하게 되면 외부 침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침투가 되었다면 우리 내부에서 우리 세균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이 면역력이 이 세포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때는 이 세포가 우리 몸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반드시 필요한 나의 아군이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바로 좀비로 바뀌게 됩니다. 좀비로 바뀌게 되면 이 좀비가 또 정폭을 하고 또 정폭을 하고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배가의 원리로 계속 몸에 퍼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비를 죽이기 위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몸의 전략 세 가지 정도를 저는 같이 한번 이야기할까 합니다. 첫 번째 면역 반응입니다. 첫 번째 염증 반응입니다.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그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어서 결국 이 감염된 좀비죠. 좀비에게 화학 물질들을 분사를 하고 또 녹여버리고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때 우리가 바로 그런 현상에서 몸이 붓고 또 피부가 얼굴이 빨개지고 열이 나고 바로 이것이 바로 염증 반응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멀쩡한 세포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즉 우리 아군을 막 전쟁이 일어나다 보면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면역 반응입니다. 면역 반응. 그래서 우리가 더 정교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결국 원하는 목표 좀비만 죽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면역 반응. 면역 반응.
세 번째는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열이 나는 것을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평상시 우리 몸은 36도, 37도, 그죠? 36도, 37도.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시상으로 우리 몸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도나 4도 인체가 우리 몸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면역 활동은 활발해지고, 또 반대로 좀비,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열이 나야 바이러스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 열이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스스로 자동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애기들이 뭐 몸이 감기라든가 뭐 이런데 노출이 되게 되면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열을 발생해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는 해열제를 먹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열제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그 어떤 기능들을 오히려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애들도 해열제를 먹이기보다는 스스로 면역 기능을 올리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거죠. 그 40도가 넘게 되면 우리 의사들에게 반드시 감시를 받아야 되고, 42도가 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발열은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우리 몸의 인체의 변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이 되게 되면 초반에 잡아야 됩니다. 초반에 잡지 못하면 멀쩡한 세포까지 죽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뭐 경증 환자로 있다가 결국 완치가 되는, 그리고 퇴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사람, 또 아니면은 폐렴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결국 면역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바로 이런 폐렴으로 연결되고 또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독감 인플루엔자하고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강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강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3가지, 또 피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잘 알다시피, 왜냐 그러면 잠을 우리가 스치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굉장히 피곤해지잖아요. 피곤해진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바이러스 감염이 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우리는 삼가야 돼요. 그 유발하는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술. 그래서 우리가 수술했다거나 상처가 입었을 때, 또 우리가 뭐 이빨 치료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상처도 오래 가면서 어떻게 보면 염증 유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술이다, 이런 거죠. 또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은 음식. 이건 우리가 피해갈 수 없지만 가능하면 지금 정도의 우리가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피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뭐 설탕은 물론이고 커피 등등 너무나 많은 거예요. 피해갈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능하면 설탕이 적은 음식으로 우리가 줄여야 되고, 세 번째는 튀김 음식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트랜스 우리 지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염증을 유발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그런 음식이다. 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첫 번째 잠을 충분히 자야 되고, 그 다음에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풍부한 영양이 들은 채소를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는, 야채와 과일이죠. 이게 바로 사실은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채소를 먹게 되면은 장내 유익한 미네랄 숫자를 올리게 되고 또 미네랄 종류를 우리가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장이 건강하게 되면 면역 면역 세포가 우리가 면역 세포에 도움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메 제품이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정말 괜찮은 우리가 밸런스 위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보면 한 포에 63억 마리입니까? 63억 마리. 그리고 이게 코팅되지 않고 우리 장내까지 도달해서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다 보면 어때요? 위산과 담적산,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다 죽고 마는데 여기를 우리가 충분하게 생존해서 아주 오랫동안 지속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우리 밸런스 위더이다. 그 다음에 더블 X.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 성인들이 하루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사실은 더블 X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알다시피 그 14가지 비타민과 또 뭐예요? 10가지 미네랄 그리고 19가지 식물 농축물. 과연 이런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이 정도 들어있는 어떤 우리 영양을 섭취하려면은 한약으로 본다면 과연 몇 가지의 한약을 우리가 뭐 해야지만이 가능하겠습니까? 돈으로 본다면 얼마를 정도 해야 이 정도 되는 우리 그 10가지 또 14가지 19가지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한약 성분을 먹는다면 상당히 힘들겠죠.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WX 하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정말 여러분들 지금 이때는 꼭 우리부터 챙겨 먹고 해야 된다는 게. 그 다음에 항상 우리 상비약처럼 필수품이 있죠. 그게 뭐냐? 아세로라 C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비타민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등등 우리가 또 거의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딱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섭취를 하고 면역력을 평상시 해왔지만 지금은 더 많이 올려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오로지 마스크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그 진실을 전달해서 많은 분들이 이 면역력을 올려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빨리 우리가 이걸 마감할 수 있고 종집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만들도록 해봅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정도 제가 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아주 위기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위기 뒤에는 반드시 또 기회를 잡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암의 사업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위기 뒤의 기회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닌 바로 지금이 바로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지금 휴일 정말 잘 보내시고 또 우리 월요일날 힘차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다들 우리 목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